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랑스런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뭉클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으로 꼽히며 조선시대 임진을 한 동안 나라를 지킨 영웅입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군사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을 한 시기에서 거둔 23번의 전투 중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기록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과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1545년 서울에서 태어나 무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예와 학문을 익히며 자랐고 1576년 32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사적 재능은 바로 빛을 보지 못했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여러 번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언제나 자기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1591년 그는 전라좌수사로 임명되며 본격적인 해군 지휘를 시작했고 이후 임진왜란에서 그의 천재적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옥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첫 승리를 거둔 전투로 조선 수군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서 왜군의 함대를 공격해 26척을 격침시켰고 이 승리는 조선 수군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옥포해전 이후 조선 해군은 일본군의 해상 침공에 대한 방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천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한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순신은 일본군이 사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북선을 앞세워 적의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거북선의 강력한 방어력과 공격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전술적 리더십은 조선 해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당포해전은 사천해전 직후 벌어진 전투로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도 거북선을 이용해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당포해전은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들의 진군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일본 함대 21척을 파괴하며 해상에서의 우위를 확립했습니다. 당항포해전은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기세를 꺾은 또 하나의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항포에서 일본군의 함대를 기습 공격해 26척을 격침시켰으며 이 전투로 인해 일본군은 해상에서 더 이상 조선 수군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의 전술적 기동성과 조선 해군의 협동 능력을 보여준 전투로 평가받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해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입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하객진 전술을 사용해 일본 함대를 포위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 함대 73척 중 59척을 격침시키며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를 통해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중 가장 중요한 해전으로 꼽히며 이순신의 전략적 통찰력을 상징하는 전투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포해전은 일본군의 본거지였던 부산항을 공격한 전투로 이순신 장군의 대담한 전략적 결단력을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함대를 기습 공격해 100척 이상의 배를 파괴했고 일본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부산포해전은 조선 수군이 일본군의 본진을 직접 타격한 중요한 승리로 기록됩니다.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 가장 극적인 승리로 평가됩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원균의 패배로 인해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고 일본군은 133척의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명량 해협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일본군을 기습 공격했고 31척의 배를 격침시키며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술로 승리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임진왜란의 종지부를 찍은 전투입니다. 일본군이 철수하려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그들을 추격해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고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 도중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인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명언은 장군으로서 끝까지 군사들의 사기를 고려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군사적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중 하나는 거북선의 사용입니다. 거북선은 철갑으로 덮인 배로 적의 화살이나 포탄을 막아내며 조선 수군의 주요 전투 무기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적 함대에 돌진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 공격하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한 이후 이순신은 다양한 해전에서 이 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이 일기에는 전쟁 중의 고뇌,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전술적 고민 등이 담겨 있으며 전쟁 중에도 민생을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한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병사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백성들을 위한 전쟁을 치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군사적 지도자를 넘어선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솔선수범하며 병사들과 동고동락하였고 철저한 규율과 훈련을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이순신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이는 그의 승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에도 훌륭한 통치자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좁은 해협이나 급류를 이용해 적을 기습하거나 지형을 이용해 병력 차이를 극복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 조류를 이용한 전략은 그가 전투의 흐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는 적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적군을 고립시켰고 이를 통해 해상에서의 완벽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사후에도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전술과 리더십은 군사 교과서에 실릴 만큼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문학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으며 그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이순신 장군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이 도전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좌우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위대한 군인이자 리더입니다. 그의 군사적 업적과 불굴의 정신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 있으며 그가 남긴 전술과 리더십의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전투 기록은 한국인들에게 영원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